자,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 모든 그 과정, 학생들이 모둠을 위주로 해서 그 과정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거를 관찰하고 교사가 피드백을 주고 그걸 평가에까지 이제 반영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앞에 부분이 좀 잘렸어요. 오늘 못 오신 분들은 좀 앞에 내용을 그냥 앞에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게임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단순히 뭐 이렇게 자료 2, 3이 나오고 그게 치환이 나오거나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게임을 통해서 그 문법을 익힌다 이런 거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전체 수업 자체가 계속 단절이 된 채 게임으로만 연결이 되는 거는 요즘 수업 그 취지랑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소그룹 위주의 활동을 해라라는 게 그냥 단순히 이 그룹별로 앉아있으니까 걔네들한테 뭐를 줘라가 아니라 그 소그룹이 공동으로 완수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주고 그거를 꼭 평가에 반영해라라고 하는 그 말이 그 소그룹 안에 숨어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수업을 할 때 애초에 프로젝트를 하나 제시를 하고 그 프로젝트를 몇 단계에 걸쳐서 완수할 수 있는 형태로 수업 포맷을 짜놓으시면 본인도 되게 편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제 그 7일날 개강하기 전에 조원들하고 같이 그 틀을 다지시라고 제가 오늘 그 틀을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보다는 활동, 그리고 프로젝트, 이거 위주의 이제 수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꼭 인지를 해두시고, 우리가 이제 그 작년도 문제 같은 거를 만약에 보시게 되면은 약속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 거를 보시게 되면은 또 이제 소개하기가 나왔잖아요. 이제 소개하기 과에 우리가 묶여 있었던 거를 보면은 이름, 국적, 나이, 학년, 취미, 좋아하는 음식 이렇게 6개가가 묶여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융합 블록 타임이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됐었고, 이때 제시됐던 자료 자체는 이제 본문, 이 6개 과에 대한 본문이 제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도표 형식으로 단어 카드가 제시가 돼서 A, B, C, D, E의 정보를 5가지를 주고 여기에 국적이나 나이나 이거 관련된 표현을 주고 이거를 이제 카드로서 만들어가지고 문답 연습을 하는 게 진행이 됐었는데, 이걸 꼭 소그룹으로 하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활동지가 제시가 됐었는데 이건 교환상에서만 하고 실제 구현할 때는 이 전개 이 부분이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블록타임으로 이제 90분, 100분 수업을 짠다고 해도 실제로는 전개 1이나 전개 2만 해야지 그 15분이나 20분이 시간 안에 다 할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활동지가 나오는 이런 모형으로 이제 시험이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이 활동지는 내가 이 인물을 선정한 이유가 나오고 다시 이 인물에 대한 나이, 국적, 순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럼 여기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는 뭐냐면, 아이들이 앞에 이름, 국적, 나이, 학년, 취미, 음식과를 연속적으로 배울 수도 있고 좀 텀을 두고 배울 수도 있고 배웠어요. 근데 이게 직선형으로 수업이 설계되게 되면은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걸 소개하기라는 하나의 주제로 묶게 되면 앞에 있었던 표현을 활용해가지고 더 풍부한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그 주제로 나왔는데 요거를 짤 때 그냥 단순히 뭐 주사위를 던지고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서로 문답을 하고 하면 취지에 안 맞는다고요. 그럼 이 학생이 이 소개하기라는 활동을 통해서 공동으로 같이 어떠한 프로젝트를 완수하고 그걸 평가에까지 반영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제시하는 게 여러분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애들끼리 그 조별 활동을 할 때 돌아다니면서 관찰하고 피드백을 주고 발표하면 또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또 피드백을 주고, 이게 교사의 역할인데 이 감을 못 잡으시면은 계속 추상적인 얘기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답답하니까 18년도 문제는 어떻게 돼 있어요? 교사와 학생 활동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피드백을 3개 주고, 또 학생이 잘못 말할 것 같은 그런 오문장이나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또 피드백을 주고, 아예 구체적으로 나왔잖아요. 그럼 방향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조별로 협력해서 같이 할 수 있는 활동, 그럼 똑같이 단어 카드를 주고서는 이 정보를 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초카하거나 주사위를 하거나 랜덤을 하거나 이게 아니라, 그럼 애들이 어떤 경우에 이 소개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상황을 생각을 해서 마지막 활동을 같이 제작해서 이거를 이제 평가물로 삼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이제 미래 명함 만들기를 한다던가, 그렇죠? 아니면 뭐 이력서 이런 거, 뭐 헤드헌터 놀이 이런 거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이제 TV 프로그램 같은 거, 뭐 비정상회담 뭐 이런 것들을, 아니면 국제기구, NGO 뭐 이런 그 상황 설정을 해서 각자를 소개하는 활동을 하고 또 그거를 통해서 마지막 활동지까지 이어지게 한다던가 해서 이 단계 자체가 서로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프로젝트가 완성이 돼서 맨 마지막은 제작으로 끝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어쨌든 활동지가 제시가 되잖아요. 작년 문제는 뭐였어요? 작년은 만화 4컷 그리기 활동지가 있었죠. 하이시라고 하는 그 위파디엔을 활용을 해야 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꼭 들어갔던 게 이제 그 상황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이제 또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문답 활동이었지만 작년에는 이제 만화 4컷을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 피엔시의故事 하는 그 부분이었으니까 결국은 이것도 아이들이 스스로 협력을 해가지고 교사가 어떤 상황을 제안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끼리 의논해서 상황을 설정을 하고 그 안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교사는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줘야 되는데 애들이 없으니까 교사가 해야 되는 거는 뭐예요? 이 시험 내에서는 애들이 이러이러한 것을 했을 거라는 걸 예측하고 근데 예측이라고 하는 거는 그 교사의 경력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서 이 과를 가르쳐 보면 애들이 이러이러한 활동을 할 거야 라는 사람은 그 예측이 현실성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또 와닿지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상황학습이라든가 이제 뭐 이런 스토리텔링이라든가 해서 아이들이 정말 상황 속에서 이 말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류를 계속 유도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에서 이 상황과 단절든지 그냥 단순한 치원 게임을 한다던가 막 이런 식으로 짜시면 이제 방향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공동으로 알 수 있는 거는 활동지가 꼭 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활동 자체에 모드학습, 근데 그 모드학습 내에서 역할, 상황극이나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것들은 매해 거의 빠지지 않고 돌아가면서 나와요. 역할극 꼭 나오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주제로 어떤 과를 짜든 상황 설정을 통한 역할극과 심지어 그걸 애들이 스스로 상황을 설정을 한다고 했고 역할을 배분을 한다고 해도 뭐 이 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배분할 거고 이 과에서는 어떤 상황을 설정한지를 예측을 해야 여러분이 피드백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게 땅창 현장에서 절대 예측이 안 돼요. 당황하니까 막 그냥 또 추상적인 얘기하고 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허니 요창이 이러고 그냥 또 넘어가요. 그럼 뭘 했는데 이렇게 면접관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특히 다 올해는 이제 부산하고 서울밖에 이제 교환이 없기 때문에 진짜 현장에서 생각을 하면 생각이 안 나요. 너무 긴장되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2차 수업시험은 20과 안에서 나와요. 중국어 1 10과, 중국어 2 10과. 그럼 그 20과에서 블록 수업으로 나올 수 있는 주제를 먼저 추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공통의 주제를 설정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프로젝트, 여기서 애들이 설정할 것 같은 상황, 발표할 것 같은 내용, 관련 문화, 관련 문법, 그리고 내가 여기서 줄 것 같은 피드백, 문법이라면 어떤 식으로 애들이 이거를 오류를 낼 것인지에 대한 예측, 그거에 대한 피드백, 이런 식으로 미리 다 준비를 해놓으면 실제 문제를 받았을 때 이거는 이거 짜맞추기만 하면 그래도 구상 시간이 후딱 가는데,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나눔 준비까지 경기는 미리 해놓으면은 내가 준비한 것 중에 이거 나왔어 이거 나왔어 그럼 내가 했던 것 중에 제일 유사한 이걸 활용해서 이걸 하겠어 라고 해야 현장에서 지금 평상시 한 거에 그래도 80이라도 발휘하고 오는 거지. 이런 구상이 없이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서는 이제 맨날 했던 그 방식으로만 하시면은 실제 내가 예측하지 않는 방향에서 나오면. 그러니까 지금 블록타임이 2년 연속 나왔지만 현장에서는 독서 토익 수업 요즘 엄청 강조하거든요. 타격과 연계도 그렇고 뭐 올해는 그거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평가 1차 모델 하나, 다음에 교과 연계 하나, 그리고 독서 토익 수업 하나, 이런 식으로 그 각 주제별로 그 틀을 내가 어느 정도는 맞춰놓지 않으면은 실제 현장에서는 당황돼서 하실 수가 없어요.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래서 그거를 오늘 좀 전체 틀을 이제 하나 드릴 테니까 스터디원들하고 대략적인 틀을 맞추시고 그 구체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바꾸시면 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초창기에 원어민 선생님한테 좀 많이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부러 4일부터 급하게 개강을 하는데 왜 신청을 안 할까 이런 게 되게 나는 여기가 되게 몰릴 거 봐 이제 어떻게 배분을 해줘야 되지 막 걱정을 했는데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작년 문제 같은 경우랑 이제 잠깐 볼게요. 어디 볼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17년도 문제 자체가 이렇게 과가 이제 제시되어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자료 1에서 이렇게 본문이 제시되는데, 이제 이름, 국적, 가족관계, 나이, 학년, 그 다음에 취미란 좋아하는 음식. 그래서 이 전체를 소개하기라고 하는 주제로 묶어서 이 소개하기를 할 수 있게끔 자료 2, 3이 나와 있어요. 근데 자료 2, 3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런 식으로 A, B, C, D에 대한 정보를 주고 이거를 서로 문답할 수 있는 소그룹 활동을 계획을 하라 그랬는데 이거를 1차적으로 짜면 이제 제비뽑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애들이 이 상황에 녹아들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해당하는 미래인 교과서에는 이 과에 이제 입국심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명함 만들기라든가 자기소개서. 그럼 그런 것들을 10분 활용하셔서 애들이 이거를 여기서는 뭐 역할극 같은 것들을 해두셨죠. 그러니까 역할극을 짤 때도 내가 역할을 제안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너네들이 그러면 어떤 상황에 이 말을 쓸 것 같은지 역할까지 이제 배분해서 해 라고 하고 내가 그거를 아이들이 발표하는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입국심사를 짠 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글로벌 소개팅 이런 것들을 짠 조도 있을 것이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내가 너네는 이걸 했구나 라고 언급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내가 이 조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또 방향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애들이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는 예측 위주로 활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제발 좀 구체적으로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편하다고 느끼는 건 남들도 그렇기 때문에 나눔도 그렇고 시연할 때 이제 순시하실 때 쓰시는 멘트도 그렇고 내가 막 입에 잘 붙고 이건 너무 편하고 이거 하면 좀 한 1분 먹겠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건 남들도 똑같잖아요. 그럼 똑같아요. 그럼 이제 면접관 입장에서는 새로울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이 사람을 뽑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피드백 하나를 준다고 하더라도 뭔가 이 학생이 진짜로 이런 말을 할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랑 그냥 형식적인 거랑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구체적으로 짜시면 짜실수록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교사로서의 그런 그 어떤 사명감, 애정 이런 게 느껴져서 되게 호감이 많이 가요. 그래서 사실 수업을 듣다 보면 대부분 수업 틀이 자료가 똑같다 보니까 비슷해요. 근데 학생들에게 주는 피드백, 표정, 상호작용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좀 되게 많이 나요. 그래서 특히나 자기가 중국어가 좀 자신이 없다 이러시는 분은 뭔가 이런 걸로 커버해야 돼요. 내가 현장에서 어차피 중국어 원투 가르치는데 그렇게 유창할 필요 없지 않느냐. 나는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충만하다. 어떤 현장을 갖다 놔도 난 할 거다. 이런 믿음이 전달되면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이 커버가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자세하게 세세하게 짜실 시간을 미리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활동지로 이제 인물 소개. 그럼 우리 모둠이 이 인물을 선정한 이유. 요것도 교사가 상황만 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나의 멘토 찾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또 뭐 이 인물 같은 경우 뭐 그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선정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나름대로 그런 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내가 이제 알고 싶은 뭐 쉽게는 뭐 연예인이라든가 뭐 이런 대상들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위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찌됐든 간에 왜 이런 그 인물을 설정을 하고 이 사람들의 이 조사는 무엇인지 이게 이제 같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교사 피드백에 선생님이 고쳐준 부분이 나오려면 애들이 어떤 부분을 틀렸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문법적인 거나 표현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상황 연습, 이런 게 연습이 되면 되는 그 과였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에 나왔던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약속이랑 선택이잖아요. 그리고 읽기 차시가 나왔어요. 읽기랑 이제 그 이야기 스토리텔링. 그래서 여기 조건을 보면은 소그룹 활동을 하되 이제 순시 과정에서 적절한 피드백을 주라는 내용과 그 다음에 문형 연습을 할 때 학생들이 틀릴 것 같은 5문장을 반드시 설정을 하고 고치고 이제 피드백을 줘라라고 하는 거는 문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 문법과 관련된 부분에서 애들이 틀릴 것만한 거를 이 선생님이 잘 알고 고쳐줄 수 있는가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법 설명을 주저리 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틀린 것에 대해서 그냥 피드백만 주고 수정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틀릴 것 같은지에 대한 예측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위파디엔하면 위파디엔에 대한 설명, 예문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또 거기에서 삥쥐 예측까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소그룹 위주로 활동을 하고 여기서 이제 그 자료상 같은 경우 활동지거든요. 그럼 그 디엔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디엔콩 한 부분을 이용을 해가지고서는 이제 그 스토리텔링을 해라 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스토리텔링에 대한 발표를 했을 때 어떤 상황이어서 우리는 이렇게 대사를 넣었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에 대한 구두 피드백을 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발표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발표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오고 그냥 很有意思 뭐 이러고 他们表演的怎么样좀 붙여봐 구구장 뭐 박수로 때우고 이러시면 안 돼요. 다 그러면은 이 문제 조건에 이제 부합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되는 거는 어차피 그 20과 내에서 가르칠 위파디엔이 뻔하고 문화도 다 정해져 있고 표현, 기능에 따른 표현도 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시된 활동지도 미래인 교과서 보면 거기 나오는 활동지가 조금 변형돼서 나오는 수준이에요. 다 예측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남들과 다른 부분, 나의 어떤 교사로서의 그런 자질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발표와 피드백과 수정, 순시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을 가장 형식적으로 흘려요, 여러분. 내가 얘기하고 막 내가 설명하는 부분은 엄청 공들이고 막 잘하려고 하고 애들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은 그냥 애들도 없고 어색한데 그냥 빨리 떼우고 들어가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거기가 가점 포인트예요. 그래서 학생들 바라보는 표정, 칭찬해주는 거 하나하나, 학생들을 대하는 그런 태도, 그 다음에 말투, 이 아이에 대한 관심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가점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번 시연을 하실 때는 그게 또 우리가 다른 학원이랑 되게 차별화된 부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강화를 하세요. 그리고 판서를 꼭 하라고 이제는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시간도 쪼들리고 내용도 많다 보니까 다 PPT로 떼고 안 써요. 근데 이제 판서는 현장에서도 여전히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뭐 빙반 띄었나 뭐 태블릿 있고 뭐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애들한테 보여지는 가장 직접적인 매체 수단은 판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판서도 그 전해 그런 후기 보시면 물백목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분필 나올 수 있고 또 이제 아주 드물지만 보드마크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세 가지 연습이 돼야 되는데 주로 물백목하고 이거 위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벽 같은데 시트지 이렇게 붙이셔가지고 연습하시고 나중에 떼도 돼요. 장판 많이 안 상하거든요. 저희 집도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좀 연습 많이 하시면 왜냐면 실제 칠판 크기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계속 미니 칠판 같은 거 쓰시게 되면 글자가 마지막에 안 커져요. 그래서 본인 벽에다가 판서 연습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좀 아침에 7시 이때쯤 7시 반 오시면 빈 강의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데는 이제 오픈이 돼 있으니까 가서 또 1시간씩 아니면 끝나고 나서 또 1시간씩 이런 식으로 또 연습하시면 좋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읽기와 쓰기의 이제 융합 수업이 이제 그 되어 있고 여기서 제시된 자료가 일단 읽기는 이 자료. 그럼 읽기라고 하는 거는 세본문이라는 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간단한 지향지에 나와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읽기 처시가 나왔을 때는 그 본문을 처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듣고 읽고 본문에 대한 간단한 해설과 그 관련된 위엔디엔, 위파디엔에 대해서 소개하고 아이들하고 연습하고 이 과정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 이 내용 이해도에 대한 점검을 하는데 그거를 선생님이 무조건 1차원적으로 묻고 애들이 답하는 이런 모델보다는 토익 학습을 하거나 직소 모형을 이용해서 아이들 스스로 발문하고 그 내용을 이해하거나 활동지를 쓰는 이런 방식을 훨씬 더 선호한다는 거. 그 다음에 쓰기차시에서는 이 빈칸을 채우고 난 다음에 요거를 이용해서 자료 3에 이 네컷 만화 그리기 이 활동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또 순환적으로 이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와 있는 주요 표현은 하이시 선택에 대한 거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UDR, EDR 이 문법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많이 나타날 것 같은 이제 이런 오류 같은 것도 짚어주고 좀 고쳐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교집합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태까지 시험에 나왔던 모든 그런 그 유형을 다 생각을 했을 때 자, 그 교집합을 생각을 해서 이거를 짜시면 되는데 언어의 내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리셔도 좋지만 사실은 이제 워드로 작업을 하시는 게 가장 좋기는 좋죠. 그러면 잠깐만 일로 마이크를 들고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제 어찌됐든 간에 듣기 차시가 나오거나 나올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생각을 해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말하기 차시가 나오거나 읽기 차시가 나오거나 쓰기 차시가 나오거나 말하기 쓰기 그리고 저는 올해 평가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평가 차시가 나오거나 근데 사실적으로 생각을 해서 듣기 차시에는 거의 이제 세 단어를 제시를 하고 그 읽기를 가기 위한 단어의 노출 정도밖에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듣기 차시는 나오기가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이 부분을 없애고 나면 여러분이 대비해야 되는 거는 읽기 차시랑 말하기 차시랑 쓰기 차시랑 평가 차시예요. 근데 이 중에서 읽기와 말하기가 묶여서 나올 수도 있고 말하기와 쓰기 작년처럼 읽기와 쓰기가 묶여 나올 수도 있고 또 말하기랑 쓰기가 묶여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쓰기 부분하고 평가가 묶여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평가 자체가 그냥 나올 수도 있고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모든 틀을 다 대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읽기 활동을 할 때 여러분이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게 있어요? 그렇죠. 일단은 지향제를 해야 되는데 읽기 차시를 할 때 선생님 들고 있어요. 나 그냥 해도 될 거야. 읽기 차시를 할 때 보통은 이제 본문 듣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본문 낭독을 하죠. 그리고 듣기를 할 때 이제 제시되는 세 단어 같은 경우는 듣기 차시에서 다 했다라고 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본문 낭독을 한 다음에 이제 이해도 점검을 해요. 그러면 이해도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 문법이라든가 아니면 관련 위엔디엔이죠. 이제 언어 포인트, 언어 학습 뭐 이제 경성, 변조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 관련 언어점, 관련 문법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읽기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이제 그 관련 문법이랑 언어 뭐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소그룹 활동을 시켰다. 모둠 학습을. 그러면 이 모둠 학습에 이제 뭐가 들어가게 되나요? 순시가 들어가야 되고 이것에 대한 발표 및 확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순시를 할 때에도 우리가 이제 피드백을 줄 때 오류 수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오류 수정을 할 때 이제 어떤 오류가 있는지 오류 부분이 이제 나와야 돼요. 순시를 할 때 오류 그리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 순시를 할 때 학생들이 뭐 발음을 틀렸다. 그러면은 이것도 예를 들면 뭐 발음 관련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문법 관련 오류가 있을 수 있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야 되고 마지막 발표 확인. 학생이 어떤 발표 내용을 했고 그거에 대한 교사 피드백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건 이제 읽기차 시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활동이에요. 그럼 읽기차 시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라 그랬어요? 읽기는 세 본문이기 때문에 이제 본문 낭독하고 이해도 점검 전에 본문 해설이 있어야 돼요. 본문 해설하고 그다음에 본문 내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더 낫겠네요. 그래서 본문을 듣고 이제 본문 낭독 읽기를 하고 그다음 본문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점검을 하고 본문에서 주요 포인트에 대해서 문법이나 이제 언어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한 연습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모둠 학습으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애들끼리 연습시켰으니까 교사는 순시를 하되 학생들이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오면 이제 발표를 시키고 그 발표에 어떤 내용이 있었고 어떤 피드백을 줬는지를 여러분이 여기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 차시가 나왔다. 그럼 보통 말하기 차시에는 단어 카드를 주거나 이제 관련 정보를 주거나 치환 학습을 할 거를 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말하기 차시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주어졌던 읽기 차시 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말하기 차시에서 반복 연습하게 해요. 그럼 18년도 문제에서는 하이시, 요디알, 이디알의 용법 차이를 익히게 했고 그 전에 뭐 나왔던 거 나수한도 나왔고 호이 뭐 이런 거 정도보 용법 이런 것들 같은 것들을 이제 다루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말하기 차시에서는 이미 위에서 다 이 관련된 위파디엔이나 이런 것들 설명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럼 애들이 그 관련 표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습이 설계가 되면 돼요. 그래서 말하기를 할 때 보통 중점 문형 게재를 하죠. 연습해야 되는 문형. 그래서 이 중점 문형을 제시하는 방법도 뭐 영상을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학생들 문답으로 이끌어낼 수도 있고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중점 문형을 제시를 하고 그 중점 문형에 대한 간단한 만약에 말하기 차시가 바로다라고 하면 앞에 이제 선서활동하고 좀 연결 지어가지고 이 표현을 어떨 때 쓰는지 간략하게 좀 약간 회고하고 그리고 이제 연습 설계를 하겠죠. 그래서 중점 문형 제시를 하고 다시 이제 모둠 학습을 해요. 그러면 이 모둠 학습을 할 때 이번에는 철저하게 이제 그 연습 설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그러니까 이 다양한 모든 틀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모둠 학습을 할 때 이게 단어 카드가 제시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활동이 좀 되게 많거든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단어 카드가 이제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옛날로 치면 단어 카드가 나왔다. 그럼 할 수 있는 게 배열도 있을 수 있고 빈칸 채우기가 될 수도 있고 장문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텔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림 카드가 나왔다. 그럼 대부분은 치환 학습, 치환 연습. 중점 표현에 대한 치환 연습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월에 저랑 이제 그 앞에 기출문제 다 풀어보셨을 때 아실 수 있듯이 어떤 때는 이거를 나열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디엔차이 같은 경우는 그거를 나열하면 라이 이거 리야오디얼什么 라이 이거 뭐 공바오지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이 돼 버리게 되는 이러면 이제 배열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니더 뭐 니有什么爱好
취미 나왔었던 과에서는 중점 단어 하나씩만 게재가 돼서 그 단어 카드를 이용했을 때는 그거를 넣는 연습을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그걸 이용해서 작문을 하는 활동을 했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리리더 SNS 나왔던 과에서는 이제 스토리텔링을 하라고 했었잖아요. 단어 카드를 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작년에 나왔던 것도 결국 주요 표현을 가지고 스토리텔링 만화 네컷 그리기를 하는 거니까 스토리텔링이 이제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림 카드를 주게 되면은 일정 정도 이제 치환 연습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해당하는 그림 카드를 이용해서, 그래서 찐텐텐치점이야 이 과에서 날씨 나왔던 기출 문제에서는 이제 비교문에 대한 치환 연습을 이런 식으로 또 시켰었죠. 그림을 제시하고, 그래서 그림 카드를 주게 되면 치환 연습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둠 학습을 할 때 이제 요즘은 많이 빠지지 않는 게 상황 학습에 대한 거. 그래서 상황 학습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애들이 상황 설정하고 역할 배분하고 발표하고 피드백하고 이런 활동들이 또 쭉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뭐 취미에 대한 상황이 됐든 아니면은 뭐 이런 소개하기에 대한 상황이 됐든 음식점에서 주문하는 상황이 됐든지 간에 그 해당하는 상황 설정을 하고, 이제 애들이 너는 어떤 역할을 했고 이런 거 배분하고, 그 다음에 요즘은 단순 상황이 아니라 뭐 이런 광고 영상 제작이라든가 뭐 이렇게 만드는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 상황 학습에 대한 게 이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또 이제 발표 확인이 있어야 되죠. 순시 발표 확인. 그래서 그래서 발표 확인을 할 때, 순시를 할 때는 오류 수정도 해주지만 또 이제 이 피드백 자체가 얘들이 설정한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그 학생 한 명 한 명 소외받는지 여부라든가 아니면 그 아이의 적성 취미라든가 이런 개개인의 관심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나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발표 내용에 대해서 또 이런 식으로 피드백이 또 이루어질 거고, 그래서 이게 지금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말하기랑 읽기가 연결돼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읽기 쓰기 아니면 말하기 쓰기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연동이 돼요. 왜냐면 읽기랑 말하기의 활동이 많이 중복될 수 있어서.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니까 표현이 거의 비슷해지겠죠. 그렇죠? 다만 여기서는 설명하고 그 표현에 관련 문법을 이해했는지 여부만 점검하면 되지만, 여기서는 그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이들이 이걸 활용할 수 있는지의 연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쓰기 차시가 되면 보통 요즘 활동지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프로젝트 제시예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이제 활동지가 마지막 수행평가가 되도록 되어야 되니까, 뭐 만들기, 뭐 예를 들어 이제 진로지대다 그럼 뭐 꿈부채를 만든다던가, 아까 소개하기다 그럼 미래의 명함을 만든다던가, 그리고 아까는 그 만화 그리기, 그게 이제 마지막 활동이 돼서 공통으로 이제 그 점수를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제시를 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역할 배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표 확인하고 순시 똑같아요. 이거는 또. 그럼 이 부분은 또 이제 대동소이하게 지금 또 다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 이 쓰기 부분이 이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같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쓰기 평가가. 그래서 평가가 따로 나온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소개하기 과가 평가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평가라고 하는 거는 말하기 평가가 될 수도 있고 쓰기 평가가 될 수도 있어서 평가가 따로 있다기보다는, 만약에 평가가 들어가게 되면은 아까 소개하기 같았다 그러면 자료 2를 이용을 해서 그 단어 카드를 이용을 했던 그 부분이 이제 말하기 평가가 되는 거고, 활동지를 이용을 해서 또 마지막 발표를 하는 게 쓰기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평가일체화의 모델로 이제 짜시려면 이 프로젝트, 마지막 프로젝트가 이제 꼭 들어가야 된다는 그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의 이제 모든 게 되겠죠. 그럼 이거를 다 하면 뭐 한 2시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실제 시험에는 이거를 조합해서 몇 개를 하게끔 자료 3개가 제시가 되니까 그 3개에 대한 학습만 하면 되는데, 어찌됐든 큰 틀은 교사가 어떠한 과제를 부여하는 거, 그리고 아이들이 그 과제를 배분하고 역할을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연습을 진행하면 교사가 순실하면서 관찰하고 피드백을 주고 고쳐주는 거, 그리고 나서 그 아이들이 했던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거, 그리고 또 그 발표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발표에 대해서는 평가까지 이루어지는 거. 이렇게 평가일차 모델을 생각을 하셔서 이제 해야 되는 거는 뭐예요? 이 항목은 정해졌으니
융합돼서 나올 수 있는 주제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교과서 1, 교과서 2, 10과 10과씩 있으니까 총 20과 중에서 묶을 수 있는 모든 주제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가장 좀 이제 만만하게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주제, 많이 묶을 수 있는 게 여행학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걸 해볼게요. 자, 이제 선생님 해야 돼. 그러면 여행하기에서 이제 묶일 수 있는 과를 생각하면 这个寒假你打算做什么? 계획, 여행 계획이잖아요. 그럼 계획과가 묶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행 가기 전에 날씨 점검해야 돼요. 그럼 今天天气怎么样? 계획과 날씨 두 개가 융합이 될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또 여행 계획 세우기, 여기에서 또 뭐가 나올 수 있어요? 또 가서 그쵸, 길을 물어야지. 명소를 찾아야 되니까. 원로 티에나면 점어져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명소 돌아다녔으면 이제 배고파요. 그러면은 디엔차이 주문과 나와야죠. 그리고 여행의 백미는 쇼핑, 말동시 해야 돼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 이번 여행이 어땠는지 후기, 의견 개진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요 6개 가 중에서 이런 식으로 2개씩 묶여 나올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획 날씨가 나올 수도 있고 계획하고 길목기가 나올 수도 있고 계획하고 이런 뭐 주문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쵸? 그리고 이 계획 자체는 방학 계획이 아니라 만약에 그 여행 계획이 아니라 방학 계획이다. 그러면 시간이 또 다시 묶일 수 있겠죠. 시간, 요일 이런 것들 묶일 수 있을 것이고 날씨 묶일 수 있을 것이고 또 여행 계획과 같은 것들 묶일 수 있을 것이고 또 방학 때 자기 수학 많이 하니까 취미나 진로가가 또 묶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대주제를 찾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여행하기고 그 다음에 여행 계획 세우기죠. 사실은. 그럼 방학 계획 중에 또 묶일 수 있는 걸 이런 식으로 찾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진로, 지도 꿈이라는 매개체로 해서 할 수 있을 때 소개하기도 당연히 앞에 했던 거 다 들어갈 수 있고 장래, 희망, 취미 이런 것들도 지금 다 들어갈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요즘은 뭐 의견 표현하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니까 의견으로 이제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의견에 대해서 이제 주문과라든가 아니면 쇼핑과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찌됐든 2개 이상 묶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뭐 안전지도 이런 거 강조하면 이제 뭐 건강과랑 또 뭐 의견이라든가 건의를 할 거 아니에요. 어디 아프면. 그러니까 그렇게 묶인다던가 해서 그 20개의 과가 있으면 이 개가 중에서 2개 이상 묶일 수 있는 것들을 최소한 다 해서 그 제일 많이 묶일 수 있는 것부터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거의 모든 활동이 다 나와요. 그럼 그 다음부터 적용되는 과는 내용만 바뀌고 틀은 제일 비슷한 걸 갖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여행 계획으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는 거냐. 계획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나수한 주요 표현을 여러분이 일단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관련된 문법점은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쵸? 나수한이나 꾸어 이런 거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문화를 빼먹었네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에 그 쓰기나 말하기 활동을 할 때 곳곳에 이제 문화 포인트가 꼭 있으니까 이제 그 관련된 여기서 여기에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요즘은 문화가 좀 별도로 이제 하나를 여기 끝에 문화 연계하셔서 이제 문화를 이용을 해가지고서는 이제 마지막 쓰기 활동지가 같이 연계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중국 요리판 제작, 메뉴판 제작하기가 최종 활동이다 그러면 그거 하면서 뭐 4대 요리라든가 중국의 유명 요리 소개하기 이런 거, 여행 계획이다 그럼 여행 계획 리플릿을 만드는 걸 마지막 활동으로 하면서 그 명소 소개하기라든가 뭐 날씨과다 그러면 해당 지역에 뭐 계절별로 그 여행하기 좋은 뭐 이런 걸 소개한다던가 해서 그 마지막 발표에 문화가 꼭 연계돼서 나오니까 그것도 같이 정리하시면 좋겠죠. 그럼 다수한과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문법 뭐 예를 들어서 다수한이 나오고 꾸어가 나왔다. 그러면 이 다수한이나 꾸어와 관련해서 애들이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오류를 설계하셔야 되고 그것에 대한 나의 피드백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여기에서 나올 수 있을 만한 이제 활동, 단어 카드가 나온다면은 이제 뭐 배열을 하면 뭐를 할 거고 빈칸은 뭐를 할 거고 스토리텔링이 나온다면 뭐를 할 거고 이거를 이제 구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린카드 나온다면은 제가 간단히 나선 뭐 취나 혹은 나선 수어셔마 할 때 뭐 해당하는 지도가 나온다던가 그리고 뭐 거기에 해당하는 명소 지역이 나와서 지역과 이제 그 리오 징디엔 같이 나와가지고 뭐 예를 들어 상하이 동방 민주 이렇게 나오면 그거 지원하는 걸 시킨다던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대사는 동일하게 적용하고 이렇게 쭉 가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선생님이 하게 될 순시 그럼 이럴 때 그 피드백은 만약에 문화가 포함되어 있으면 문화 관련 피드백이 들어가야 돼요. 너는 왜 이 지역을 선정을 했고 여기서 여기는 뭐 어떻게 동선이 어떻고 이런 것도 이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프로젝트 제시 이 부분이 저는 이제 뭐 사실상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여행 계획이다. 그러면 이제 뭐 여행 책자를 만들기를 한다던가 뭐 리플리 꾸미는 거 아니면 여행 일정 짜기를 한다던가 뭐 이런 활동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프로젝트가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도입 단계부터 제시를 해서 오늘 이걸 완수해 나가는 것이다 하셔도 되고 이 프로젝트 자체를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서 이번 학기에는 우리가 중국 소개하기라고 하는 소책자를 만드는데 그 중에 오늘은 이제 날씨에 대한 거다. 오늘은 길목기에 대한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완성을 해서 이걸 포트폴리오로 해가지고서는 이제 그 학기 말에 우리가 이거를 묶어가지고서는 우리만의 작품집을 낼 거다. 이런 컨셉으로 하셔도 좋고 그래서 어찌됐든 이거를 아우를 수 있는 전체 컨셉은 하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계획하기에서 나올 수 있는 프로젝트, 여행 계획 세우기. 그러면 2박 3일 중국 수학여행이라든가 아니면 여행 상품 만들기. 요즘 뭐 배틀트리 뭐 이런 거, 싸다 투어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동일한 조건을 제안해주고 몇 박 며칠에 어느 정도 예산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아이들끼리 이런 거를 시켜도 되고. 그러니까 그 활동이 무엇이냐만 달라지게 되는 거지 취지 자체는 동일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애들이 어떤 노선으로 어떻게 발표했을 것이라는 걸 예측해서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주시는 걸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게 날씨다. 그러면 이 부분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다 똑같고 이제 문법이 날씨니까 비지지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교과서 하나만 보시는 게 아니라 좀 한 3종 이상 참고를 해서 날씨과에 이제 관련된 그 문법 여기에 넣으셔서 다 대비를 하셔야 또 설명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럼 이거 넣고 여기 관련된 문화 부분은 또 이제 뭐 계절별로 여행하기 좋은 뭐 중국 여행지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중국의 지리 문화 중국은 중국很大그래서 每个뭐同一天每个地区的天气都不一样 이거를 이제 깨닫게 하는 활동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 부분에 이제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길목길 원루 하면은 원루에서 많이 나오는 게 왕효관 왕 혹은 리 뭐 이런 거 혹은 뭐 추억, 시 이런 것들의 차이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겠죠. 그리고 원루가가 나오면은 마지막에 뭐 우리 마을 명소 지도 만들기 아니면은 뭐 이제 아니면 애들끼리 뭐 이런 그 뭐 세계지도 만들기 이런 거를 해도 되죠. 그래서 이제 꼭 비단 중국뿐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미래에 그런 뭐 여행 계획 같은 것들을 하셔도 상관이 없는 거고 그리고 아니면 우리 동네 안전지도 만들기 뭐 이런 걸 하셔도 되고 그리고 뭐 다양한 아무튼 프로젝트만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왔을 때 나는 어떤 피드백을 줄 거고 애들이 어떤 걸 틀릴 거고 예측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이 마지막 활동 뭐 지도 제작을 시킬 것인지 뭐를 할 것인지 그 프로젝트를 만드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문하기다. 그러면 이제 그 라이 대동사 라이의 용법이라든가 그쵸? 그 다음에 양사 이반 이완 이런 식으로 달라지게 될 테니까 그리고 쇼핑과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또 셔钱가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有点大有小一点的嘛 그래서 有点一点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 또 베니디알바 할 때 이디알의 요법 이런 것들도 이제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문화로는 런민비 이런 거 이제 나올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이제 마지막 활동 자체를 이제 뭘로 할 건지 뭐 경매를 할 건지 벼룩시장을 할 건지 그래서 보통 이게 쓰기로 마무리가 되는 거가 있고 말하기로 마무리되는 거가 있는데 이런 그 저기 쇼핑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돈 주고 이제 연습시키는 걸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의견과 같은 경우는 SNS 뭐 이런 거 이용을 해가지고 의견에서 점이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 타의 점을 몰라 내 의견을 나타내는 표현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 있겠죠.
혹은 뭐什么什么的怎么怎么样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도보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의견이 나오는 것 같은 경우는 SNS랑 연결되면은 뭐 여러 가지 인성교육 이런 것들도 이제 윤리교육 이런 것들도 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아까 순시 같은 거 할 때 이제 오류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다 추가를 하셔서 인성교육 부분, 협력학습 부분 이런 것들을 계속 늘리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것에 피드백을 줄 것인지를 쭉 하시면 되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의견이라고 하면 이 의견 말을 하기는 이 여행 코스에 대한 거나 아니면 내가 다녀온 여행에 대한 후기 활동 같은 것들을 이제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어디를 다녀왔는데 여기는 어땠고 너는 여기를 추천해 줄게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과가 될 것이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경우의 수를 다 해놓고 나면 달라지는 부분은 해당 중점 문형 그쵸? 그러면 여기서 중점 문형 같은 경우도 이미 다 여기가 제시가 될 테니 这个寒假你打算去哪儿 아니면은 뭐看过京剧吗 이런 게 이제 주요 문형으로 나올 거. 요거 이제 보통 말하기 차시에서 중점 문형 2개 문답 세트가 나오니까 그거 다 여기다 옮겨 놓으시고 그럼 어찌됐든 간에 내가 본문에서도 그게 순환이 돼야 되니까 본문에서 할 때도 그거 위주로 하시고 그게 이제 말하기 연습에서 제시될 때도 또 그거 위주로 하시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되게 많은 것 같아도 이렇게 추리고 나면 결국은 여러분이 15분 20분 시간 안에 하시게 될 거는 읽기 차시가 됐든 말하기 차시가 됐든 중점 문형과 그 중점 문형에 포함된 위파디엔에 대해서 설명하는 활동을 하실 거고 그거를 연습시키고 순시하고 피드백 주는 활동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주요 포함이 포함된 프로젝트를 활동지를 줘서 그것에 대해서 또 아이들이 같이 문화랑 융합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나와서 발표하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주시는 활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요. 그럼 그 안에 결국은 제일 크게 놓고 보면 중점 문형, 관련된 문법, 관련된 문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애들이 예측 활동을 통해서 문법은 어떤 걸 틀릴 거고 발음은 어떤 걸 틀릴 거고 한자는 뭐를 틀릴 거고 병음은 어떤 걸 어려워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협력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갈등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그거에 대한 멘트를 다 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원어민 선생님이 필요하니까 내가 빨리 이거 시작하기 전에 평가일제안을 여러분들끼리 짜신 다음에 그 관련된 표현을 좀 많이 받으시라는 거예요. 특히 12월에 이제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거 내가 어거지로 다 말 만들려고 그러면 시간 엄청 걸려요. 그럼 여러분이 빨리 대사 정리해서 같이 스터디 협력해가지고 딱 받아버리면 엄청 편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시범으로 하나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지금 다 했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본문 듣기부터 그러면 이제 대사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수업 시작할 때 이제 일단 오늘 뭐 본문 어디에 대해서 이제 우리 먼저 들어보자. 선생님 따라 읽어보자. 뭐 이런 거는 대사가 다 똑같잖아요. 듣기 부분부터. 那么我们先来听一遍课文，然后大家跟老师一起读一读。 그래서 만약에 조별로 할 거면은 뭐 이렇게 이어비엔더 싼 거죠 이거 조별 낭독. 那左边的3个组读 A， 这个右边的3个组读 B， 或者是这边同学读 A， 这边同学读 B。 그리고 이해도 점검 활동하는 것도 대사가 다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선생님이 직접 발문을 할 거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해도 점검을 할 때 단어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그럼 팅이나 두 이런 거를 시작해서 다자 뭐 팅동러 도셔 아니면 팅동러 什么词 이런 거부터 확인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해도 점검은 이제 본문 내용에 대해서 老师向大家提几个问题에서 이제 뭐 그回答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해도 점검을 일단 교사가 물어보는 걸로 하면 比如说生词和句子分开说。OK， 那刚才大家听懂大家听到了什么听到了哪些词大家自己来说一说或者是让下面老师来问几个问题大家来回答一下。 그래서 뭐这个寒假他뭐 민시호他去哪儿 뭐他去过什么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본문 이해도로 물어보는 거고 요즘 많이 하는 게 이제 이해도 점검을 할 때 교사 발문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직소 토의 학습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해도 점검을 할 때 교사 발문이 될 수도 있지만 토의 학습을 통한 직소 무형으로 아이들끼리 서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이거 이제 교사가 발문을 할 때도 이제 OX도 많이 하잖아요. 그럼 OX로 한번 해보면 下面呢老师问几个问题大家来听一听如果觉得对就这样如果觉得不对就这样 그리고 만약에 이제 토의 학습 모델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한다 그러면 이제 애들끼리 서로 의논해가지고 본문에 관련된 이제 그 발문을 2가지 이상 이제 만들어서 그걸 서로 묻고 답하는 활동을 그래서 만약에 1조보다 차례대로 2조한테 묻고 이제 맞추면 또 3조한테 묻고 이런 식으로 론리오로 할 수도 있고 那下面6个人一组那么大家每个组这个大家看课文每一个组提2个问题然后比如说给大家3分钟的时间准备大家问题都准备好了吗？下面呢一组那么你们来问一下你们来问2组来回答一下然后那2组你们的问题是什么3组你们来说一说
아니면은 뭐 카완을 내가 재조직 해갖고 와가지고 활동지를 만들어서 이제 그 본문 내용을 이해하고 서로 이제 가르쳐주고 그거 채우는 활동을 시킬 수도 있죠. 그래서 카완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콩거나 아니면 OX T가 있다고 하면 애들이랑 의논해서 그걸 채우고 이제 발표하는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每个组做一个吗？ 응. OK。那下面比如说大家6个人一组然后每个组出2个问题，然后比如说可以，比如说最好有个例子。 아니야. 선생님이 이제 그게 매거주 이제 호동지 하는 거야. 호동지.里面呢都是有关이제 카원 이런 거. 그래서 하고 그거 이제 서로 이제 의논해가지고 그 본문 내용을 채우거나 아니면 OX를 하거나 이렇게 활동지 형태로 할 수도 있다고. OK。那下面呢老师准备了活动纸然后比如说每个组1张那么大家看看上面有几个问题那么大家来填一填或者是大家来判断一下，那么这个课文的这几个句子说的对不对然后6个人一起讨论一下，一起做一做。 아니면은 이 본문 내용에 대한 거를 다 잘못 오문 설계를 해놓고 여기에 잘못된 부분을 이제 몇 개나 찾아냈는지 하고 왜 틀렸는지를 설명하도록 할 수도 있고. 然后老师准备了活动纸，然后大家看看这里有几个句子，那么这些句子呢都是错的，那么他们哪里说错了呢？大家来找一找6个人一起讨论。 그리고 요즘은 본문 내용에 대한 비주얼 싱킹, 뭐 마인드맵이나 이제 그런 거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그 내용을 재조직하게 하는 활동을 다 같이 그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여기에 뭐 이렇게 서클맵을 그리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인드맵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게 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해당하는 뭐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나수한 계획가다 그러면 얘네들은 어디를 갔는지 where 뭐 이런 거 하고 뭐 취날 뭐 치什么 이런 식으로 이제 애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도록 선생님 먼저 시범 한번 보이고 그 족끼리 이거를 그려갖고 오도록 한 다음에 이제 발표를 할 수도 있고. 思维导图都是根据课文内容写的。那大家看看老师今天准备了一个图这里面比如说课文里面，那么大家想一想然后课文里面介绍了谁然后他们去了什么地方然后他们在做什么然后呢下面呢6个人一组，大家讨论一下自己来填一填或者自己大家也像老师这样然后来做一个思维导图。 그리고 그거 이제 소개하는 활동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의논을 하셔서 좀 다양하게 짜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나쁜 게 이거는 뭐 품사 얘기하면서 이제 바로 그러니까 제일 제가 싫어하는 카이토가 나수한什么意思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그리고 명사 단어 같은 경우에도 是什么意思한순간 여러분이 그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 명사 그림 보여주면 바로 되는 거를 그걸 어떻게 다 설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직관적인 거 명사 단어 같은 경우는 직관적인 거 보여주시고 특히 이런 조사라든가 동사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쓰는 상황 같은 것들을 설정을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위파디엔도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시제 관련된 것이다 라고 하면 시제 관련된 위파디엔을 쭉 묶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러, 꾸어, 나산, 야오시앙 이런 것들은 미래랑 과거 시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단순하게는 칠판을 놓고 여기가 这是现在 여기는 만약에 昨天这是뭐 明天 아니면 去年 明年 하게 되면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하면 그 시제가 변동을 하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이동을 하면서 老师吃过 老师뭐 예를 들어서 打算뭐吃 이런 식으로 약간 시제를 쓰는 걸 한다던가 아니면 선생님의 뭐 달력이나 일정표를 이용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시제감을 살릴 수 있는 상황을 주고 그거를 계속해서 애들이 귀납할 수 있도록 한다던가 이런 방식을 이제 이용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도 이제 하나 해보면 상황 설정해서 칠판으로 사실现在 去年 하고 打算和过比较一下。 这个원래 취로 해볼게. 취고, 나선 취고만큼 취고, 매 취고. 그래서 이렇게 OX를 할 수 있겠죠? 취고, 매 취고. 매 취고 했으면 나선 취 이런 식으로. 계속 선생님이 이제 여기에 있을 때 이제 옮겨 다니면서 그러니까 칠판을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제가 이제 저기 12월에 했었던 건 체크리스트 같은 거 이용을 해서 만약에 2018년 새해 결심이다. 그럼 그 중에 너네들이 몇 개를 했냐? 가지고 와서 했으면은 위에 꾸어를 쓸 수 있고 안 했으면 매일 동사 꾸어를 쓰겠죠. 그리고 그걸 토대로 2019년 신년 결심 다수안을 이용해서 하는 걸로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체크리스트로 하죠. 체크리스트 2018년도 그러니까 2018년도에 너희들 새해 결심 그래서 그 중에 몇 개를 했는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2018년에 뭐 나수한 취중권리요 했어. 근데 이제 만약에 했어요. 그럼 취고하고 취고 안 했으면 이제 매 취고 이렇게 되겠지. 이 꾸어랑 다수한 요법 설명하는 거 너 이거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 빼고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로.
大家看一看啊，那么这个是比如说这是我们学期初的时候啊，这是我们这个一起定的这个2018年，或者是这是老师2018年的这个有这么几件想做的事情啊，那么我们一起来看一看，然后比如说老师很想去中国，那么선생님 걸로 하는 거예요? 선생님 시범을 일단 하나 하고, 그러니까 2018년도에 이제 새해 결심을 모두 써오라고 했지. 그게 다 써왔니? 5가지, 뭐 3가지. 근데 그 중에서 서로 이제 문답을 하는 거지. 했는지 안 했는지. OK， 然后好的。然后上节课老师已经让大家来写一写2018年你们想做什么啊？那么大家都写好了吗？啊，我们一起来看一下啊。比如说大家看，这是老师的这是老师的啊。那么老师2018年，然后比如想去中国啊，然后第二个呢想做什么？然后第三个然后那么大家看一看，那么老师我们一起来看看完成了没有？ 그치. 그러면 이때 이제 사진 같은 거를 이용해서 선생님 SNS 사진 같은 거 보여주면서, 这是哪儿? 这是北京呢, 老师来问, 老师去过中国吗? 하면 去过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해서 활동하고, 그럼 꼭 어떨 때 쓰는지 애들한테 귀납하고, 이제 너네들끼리 그 체크리스트 가져오고 해가지고선 이제 서로 묻고 답하는 이런 활동 시키면 되겠죠. 好，那老师去了吗？大家看一看，这是老师的 SNS 啊，大家找一找看看啊，这张照片呢是老师在北京拍的，那我们可以怎么说呢？啊，老师去过北京啊，然后那下面呢，同学们然后自己来大家看着自己的这个新年的计划，然后和同学一起来问一问。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상황 설정을 통해서 애들이 그 위파디언을 익힐 수 있도록 해주고 좀 연습 강화하는 이런 방향으로 짜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냥 내가 코어는表示 찐예 이렇게 벌써 연역적으로 말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정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뭐 이제 메이로 부정하는 것도 있고 뿌로 부정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걸로 하시고 싶으시면 그런 것도 다 일괄적으로 묶어서 이제 수업을 짜시면 훨씬 더 편해요. 그러니까 시제 관련된 거, 그리고 이거는 어순이 중요하다. 그럼 어순 관련된 것들도 쭉 위파디엔을 일단 여기다 다 나열을 하고 최대한 좀 같은 상황을 써서 설명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은 다 모으셔가지고 일괄적으로 그 설명 상황을 만드시면 편하다고요. 다 하나하나를 따로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어순 관련된 걸 할 거다. 그러면은 아이들한테 이 카드를 앞에 붙이게 한 다음에 앞으로 나와가지고서는 이제 그 스스로 이제 몸으로 익히게 그 어순을 하는 이런 활동을 할 거다. 그러면은 어순 관련돼서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통적으로 적용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를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제면 시제, 순서면 순서 이런 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듬학습 같은 것들 할 때도 이제 그 관련돼서 아까 뭐 예를 들어 체크리스트를 이제 애들한테 이제 묻고 답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뭐 라오시 게다자 뭐 5분 정도 시간开始 했어요. 그럼 이때 순시를 할 때 애들이 뭐를 틀릴 것 같은지 이런 거 같은 거. 뭐 예를 들어 꾸어 같은 경우에는 뭐 경성 발음을 오류를 냈다던가. 원래 성조대로 읽었다던가 뭐 이런 걸 하신다던가 아니면 뭐 낯선과 뭐 꼬어를 뭐 같이 쓴다던가 뭐 이런 거 이제 내 나름대로 생각했다 그런 거. 그리고 아이들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꼬어 생르 할 때 이 꼬어랑 이제 취고의 꼬어 뭐 이런 거 물어보는 상황 같은 것들을 설정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순시하시면서, 근데 이때 교사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대충 내가 다음 거 할 거 머리 떠올리면서 이게 아니라 한 명 한 명 진짜 그게 여러분이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니까 한 명 한 명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해주셔야 되고, 이때 발음 틀리는 거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지도하실 때 발음의 원리를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 번 되풀이 해주시면서 이제 친절하게 보여주시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 보통 많이 하는 거 좀 몇 개 해볼까? 然后如果是发音指导的话，可以直接去走下去啊。比如说比如说丽丽这个应该怎么读？你再读一遍然后跟老师读一下然后过老师直接领读就可以，就不需要太多的那个，或者是语序的话那么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반삼성 나왔다 그러면은 그거를 다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上升之在别的上升之前边边读为 이거는 여러분들 그거 하실 때 하시는 거고, 애들한테 그냥 손으로 그냥 하시면 되죠. 니하오 니하오 이런 식으로 하시듯이 그냥. 그리고 또 그걸 그러면은 老师用手势来表示 이거를 굳이 말씀을 하지 마시고 그냥 하면 돼요. 아니면 또 这是老师的手 이런 걸 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앞에 진입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있다고 하시고 하시면 돼요. 然后如果想强调声调的话，一般就是说前面学生跟着读了以后还是错，这样的时候可能会强调一下声调。比如说那你跟老师读一下然后去过这个地方呢不是四声，应该是轻声然后去过。
然后再就是比如说语序的话，比如说那么这个应该怎么说呢？去过中国还是去中国过呢？然后应该是去过中国那你再说一遍我去过中国。还有什么？ 그리고 뭐 이런 거 하실 때 이제 뭐 소외받는 학습자들에 대한 거나 뭐 인성지도나 이런 거를 하시고 싶으시면은 그런 거를 멘트를 미리 짜가지고 오셔서 선생님 피드백 받으실 때나 그 강화 과정에서 그런 걸 많이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제일 많이 하는 게 뭐 왜 열심히 안 하냐, 네가 얘를 좀 도와줘라,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도 솔직히 또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너는 발음이 좋다, 뭐 이런 거. 근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이제 노력을 칭찬을 해줘야지 능력을 칭찬을 하면 그 능력을 갖추지 못한 애가 수업 시간에 발화를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못해도. 그러니까 오히려 역발상으로 얘가 이제 질문을 할 때 그 정말 좋은 질문을 한 것보다 사소한 질문을 한 아이를 이제 칭찬을 해준다던가. 그래서 너 덕분에 우리가 모두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약간 학습자의 정의적인 요소를 이제 반영하는 그런 칭찬거리나 피드백거리를 좀 많이 생각을 하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는 얘는 못 너 그리고 이제 다닐 때 가장 좀 이제 듣기 안 좋은 게 너 이거 틀렸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든가 너는 왜 엎드려 있니 안 하니. 그러니까 내가 반대로 들으면 민망할 이런 지적 같은 것들을 대놓고 하면 그 선생님이 좋아 보이지 않겠죠. 그러니까 정의적인 부분을 좀 세심하게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거는 제가 또 해버리게 되면 여러분이 또 그대로 하니까 각자 이 부분은 이제 왜냐면 다 자기를 보여주는 부분이라 요거는 생략할게요. 대신에 여러분이 그거를 해오시면 그거는 선생님 다 바꿔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점 문형 같은 거 제시를 할 때도 우리가 뭐 똑같이 뭐 이렇게 본문 내에서 이제 뭐 찾아봐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영상을 보고 얘네들이 지금 방금 뭐라고 얘기했냐 이런 컨셉으로 해가지고 중점 문형 게재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 관련된 뭐 단어 카드라든가 그림 카드 같은 것들을 제시를 한 다음에 이제 샘플로 몇 개 바꿔보고 그 다음에 이제 너네들끼리 연습하는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시키죠. 중점 문형 제시 한번 해보면 낯선 취나 이거랑 한다면 那么刚才课文里面如果他要问计划的时候是怎么问的呢？你打算去哪儿？然后是怎么回答的呢？然后打算去比如说北京那下面呢그 영상 보는 걸로 하면 那下面呢我们一起来那老师来放一段视频或者大家下面呢大家看视频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제목 얘기해줘도 돼요. 신시 요지 뭐 서유기라든가 아니면 배틀트리 뭐 이런 거는 그냥 영문 얘기하셔도 되고 그래서 타자 뭐 원시마나 뭐 이런 거 아니면 타마자이 날 이런 식으로 발문해서 그거 게재하셔도 되고 好，下面呢我们来看一段视频然后呢这是大家非常喜欢的比如说新西游记的节目那么他们刚才问了什么呢问了你打算去哪儿然后那么谁是怎么回答的呢 그리고 나서 이제 관련 자료가 샹츠카 아가씨가 됐다. 그럼 샹츠카 이제 보고 같이 따라 중점 단어 읽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배열하는 거를 만약에 시킨다 그러면 那老师准备了几个生词卡大家看看是什么然后跟老师一起读一读然后下面呢我们一起来那么他们可以连成一个句子那么下面我们一起来排一排 그래서 그 바이리에를 하는 그 방식도 뭐 이런 뭐 그 골든벨처럼 여기에 붙이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빨리 나와서 완성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들이 몸에 붙여서 완성을 할 수도 있고 그 배열도 방식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빈칸 채우기를 한다 그러면 然后那么老师你说大家看黑板上有一个句子那么这个地方有一个空格应该填什么呢大家手里有生词卡赶快来找一找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런 중점 단어를 제시하고 장문하는 거를 시키면 然后那么下面呢我们一起比如说老师可以举个例子比如说那么大家看看老师手里有一张生词卡然后春天比如说然后那么春天我打算做什么那下面大家手里都有生词卡也像老师一样来造一个句子 근데 보통은 이런 거를 이제 다 협력학습으로 해가지고 조원들하고 이제 몇 개 이상 만들게 한다던가 몇 장 이상의 단어 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거에 따라 점수 배분을 다르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然后每一个组手里有生词卡那大家自己来造句子看看哪一个组造的句子最多 그리고 이제 스토리텔링, 编写故事 이거 이제 한다 그러면 然后那么大家下面呢然后大家用手里的生词卡然后来编一个故事然后看看哪一个组的故事呢最有意思最有创意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시범을 하나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애들이 발표하는 내용이 좀 많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린 카드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낯선 취나 하면은 뭐 베이징 테난만 있고 뭐 상하이 동방 민주 있다 그런 그린 카드 제시하고 어딘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바꿔가지고 체험 연습하는 거. OK 然后大家看看那么老师这里有几个生词卡我们一起看看这是北京这是上海然后这是什么然后比如说老师今年夏天的时候呢非常想去北京看看什么然后那下面同学们也像老师一样来说一说你们想做什么呢
그리고 만약에 상황 학습한다 그러면 이 상황 자체를 학생들에게 이제 어떤 상황이 이 말을 쓸 것 같은지, 그리고 이러한 활동에 어떠어떠한 역할이 필요한지 너네들끼리 배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황 설정해서 연습을 해라, 이제 이런 거 진행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건 뭐 여행사 뭐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이고. 然后下面呢，今天呢，我们每一个组都来开一个旅行社啊，然后大家呢，那么比如说旅行社里面，都要有什么，比如说都会有什么人呢，或者是大家要做什么呢？然后大家一起来分工啊，大家或者自己商量商量，一起来分工，然后呢，大家来表演一下。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애들이 이제 어떤 역할을 설정을 했는지, 그래서 요즘 이제 진로지도랑도 많이 연계를 해가지고 이제 뭐 여행상품 코디네이터라든가 아니면 플래너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이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지? 그 컨슈머 활동하는 사람들도 많고, 내가 직접 여행 온 거 이런 거 후기 써가지고 그걸 공짜 여행 다니고 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있고, 아니면 뭐 유튜버 이런 거 나와가지고 그 여행 프로그램 이런 거 재밌게 있게 소개하는 걸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여행 계획 홈쇼핑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다양한 역할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했다, 이런 상황으로 하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 순시하시고 발표 내용 확인을 하는 부분 한번 해볼까? 순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한두씩 나와서 발표하는 거. 那时间到啊，大家都练完了吗？下面呢，哪个组想到前面来表演一下啊？或者是老师找几个组到前面来表演一下就可以。然后一组你们来说一说啊，那么他们表演的怎么样啊？然后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겠죠. 他们打算去哪儿？第一天做什么？그 전체. 他们뭐多少钱 얼마 썼고 뭐 이런 거 다 구체적으로 좀 이제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면접관은 뭘 했는지 모르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온 다음에 애들이 확인하고, 또 이런 내용 확인을 해야 애들이 경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쓰기 활동지 할 때 이 프로젝트 부분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활동, 어떤 제작 활동을 시킬지를. 그래서 이제 말하기 활동으로 마칠 수가 있고 쓰기 활동으로 마칠 수가 있으니까, 이제 말하기 활동을 하시면 보통 역할극하고 스토리텔링은 꼭 준비를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활동을 최종적으로 해서 마무리할 건지, 또 쓰기 제작 활동이다 그러면은 활동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 것이고 또 뭐를 제작시킬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의 피드백거리까지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계획 세우기다 그러면 여행 일정 세우기를 뭐 하죠? 그러면 뭐第一天, 第二天, 第三天 뭐 이런 식으로 정하고 하는 거, 이제 그 부분 하고, 얼마 예산에 이제 노선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뭐 이렇게 누가 제일 이제 가성비 좋은 여행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 기준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평가 기준이 나와야 되는 거죠. 수행 평가를 할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 또 이제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누구는 뭐를 그리고 이런 역할 배분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네, 다 활동지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지 부분에서 이제 프로젝트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 계획을 할 때 이 활동지 뭐뭐뭐 해야 되고 이런 거 다. 那下面呢大家比如说来做，我们一起来做一个练习啊，然后大家一起来写一写我们的旅行计划，然后第一天要做什么啊？比如说一共有3天啊，我们都要做什么？然后比如说老师给大家准备了100万，然后呢大家都买了什么啊？然后把它写出来啊，然后我说大家自己分工，然后一起来写一写啊。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제 평가 부분 나올 때 이제 독립평가 부분 이제 요즘 포함되니까 이제 이런 거 나와야겠죠. 그래서 평가지 주고 애들끼리 이제 서로 어떤 사람이 제일 적극적이었고 누가 제일 이제 그 참여도가 높았고 뭐 이런 것들 이제 평가 기준 이런 것들 조금 나와줘야 돼. 然后最后呢老师给比如说每个同学一张这个活动纸啊，然后我们一起来评价，或者那我们看一看今天的这节课我们的同学谁比如说参加活动最积极，上课的时候比如说谁发言最积极，谁回答问题最积极或者谁表演的最好谁的发音最好我们一起来评价一下。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그 평가 일체화 자료 올려드리면 거기 평가 항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그렇다고 막 그거 평가 기준 이런 식으로 읽으실 필요는 없고, 이제 내가 주요 평가 항목 한 2-3가지만 이제 드러내시면 돼요. 그래서 교환 있는 지역에선 그 평가 기준 설정하는 것까지도 나오니까 이제 그거를 조금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과는 계획하기 과니까 이제 뭐 중국의 뭐 이제 계절별 그 여행하기 좋은 여행지 소개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로 같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여행 상품 할 때 그 관련 문화를 같이 소개하게끔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발표할 때 이제 그 소개하는 멘트만 하나 더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아까 다 나와서 이제 여행 일정 했잖아. 그래서 이제 계절별로 여행하기 좋은 곳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소개하는 거. OK 那我们刚才同学们都介绍了刚才一组比如说介绍了这个上海上海，比如说上海的可以就
上海什么季节？夏天吧。比如说上海的夏天，特别的美丽，然后而且有很多好吃的东西。然后比如然后二组介绍。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그 계절별로 좋은 여행지의 여행 일정 짜는 거를 먼저 넣어가지고 그럼 춘天 어디 가고夏天 어디 가고 너네들이 스스로 선택하게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3일의 여행 계획을 발표하는 거야. 그래서 뭐 1조는 하얼빈 그래서 뭐去冬天 하얼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然后比如说中国有几个中国有那下面大家看 PPT 啊，比如说这里有几个旅游地啊，然后那么比如说这个春天的时候呢然后这个地方特别的美丽，然后冬天呢哈尔滨的冬天也非常的大家看看是不是非常的这个壮观然后还有什么海口海口的夏天夏天的时候大家都会或是春夏秋冬어떤 지역이 있었죠? 우르무치도 했었고. 우르무치. OK. 然后春夏秋冬，大家到时候根据这4个季节稍微安排一下。冬天的话哈尔滨，对吧？然后夏天的时候海南。OK. 然后春天우르무치. 아니 그러니까 너네들이 그 계절별로 여행지 하나를 선택을 해서 아까 똑같이 하면 돼. 앞에 그 부분만 넣으면 되는 거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관련된 프로젝트를 짜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짜면 다 똑같겠죠, 또.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서 이제 나만의 좀 특색이 있는 것들을 좀 같이 구상을 하셔서, 근데 이런 거를 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이제 아까 스터디 없는 분들을 좀 같이 하시면 좋겠다고 한 게 이제 이런 부분을 좀 같이 짜시면 좋아요. 그래서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한 6군데 면접실이 생길 거예요, 아마. 지금 우리 몇 명이었지, 표가? 아까 어디다 놨더라? 59였나 60? 그러면 딱 10명씩 6군데일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같은 면접실로 배정이 안 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관리 번호 확인하시고 서로 만약에 많이 인접해서 안 붙어 있으면 한 관리 번호실로 이제 그 일단 구상 대기실을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추첨하는 거고. 아닌가? 아닌가? 수험 번호. 그거는 글쎄. 앞에 몇 명이나 합격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격차가 많이 나면 안 될 가능성이 되게 많은 거죠, 서로. 떨어져 있을수록. 그러니까 붙어 있을수록 집단 토의는 같이 할 가능성이 많은 거고, 떨어져 있을수록 면접실은 다르게 갈 가능성이 많은 거니까, 이제 그러면 또 같이 짜도 무방하고, 또 똑같이 짜도 달라요. 여러분이 하면 또 느낌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제 포맷이나 구상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맞춰도 그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 다 이제 다르기 때문에 구상을 좀 같이 하시고, 그다음에 연습은 또 이제 서로 이제 보면서 어떤 부분 이제 부족한지 그런 거 서로 코멘트 해주시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원노트 만들면은 여러분들끼리 조별 스터디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서로 공유하실 수 있는 거 있으면 하시고, 서로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하시고 나면 영상 드리는 걸 가지고 좀 많이 피드백도 주시고 시연 연습할 때 좀 많이 이제 하세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하셔야 되는 거는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 만능 틀을 완성을 하는 거를 해놓으시면 어찌됐든 간에 내가 수업 시간에 가서 할 모든 게 여기 다 있잖아요. 그리고 경기분들은 여기에다 밑에 수업 나눔도 같이. 그래서 수업 나누면서 하게 될 거는 결국 학생 중심 수업, 배움이 이제 됐느냐. 그 다음에 정의적 요소랑 인성. 교육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내 수업에서 부족했던 부분, 어떻게 개선할지, 이 3개의 포인트가 꼭 나와요. 그래서 그냥 모든 과마다 이거에 맞춰서 이제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틀이 거의 또 이제 맞춰지겠죠. 그리고 내가 한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만 달라지게 될 테니까, 그리고 9분이면은 하나당 3분씩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거의 다 짜놓지 않으면은 채우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바로 이제 보게 되면은 쫄려가지고 이제 말이 막히게 되면 이번 문제 답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순간 10점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미리 한 2분 이상은 떠들 수 있는 거리를 다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 수업 나누면 진실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교조적으로 남들이 다 하는 말.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업 나누면서 하시는 거의 95%의 말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뭐 배움이 일어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학생 중심의 수업을 구현하기 위해서 모든 학습을 진행을 하였고, 뭐 상황 학습을 하고, 뭐 직관적 매체를 이용을 하고, 또 내 수업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막 그렇게 다들 모니터 장학도 불사하겠다며, 또 뭐 이제 그 무슨 뭐죠? 그거 공동 그거 뭐죠? 학습 그거 공동체 뭐 가고 뭐 하고
다 똑같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실제로 내가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고 진솔하게 말하고 난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그래서 구체적인 이제 나의 장학 방안 뭐 예를 들어 비주얼 싱킹이면 비주얼 싱킹이고 나는 인성 교육을 중시하면 난 진로 교육을 중시하면 하여튼 그런 한 부분을 정해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시킬지에 대한 것들이 사례가 다양하고 이제 구체적일수록 되게 와닿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업 나누면 또 준비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수업은 어쨌든 이번 주 시작하기 전에 이런 대략적인 틀을 맞춘 다음에 1차는 망쳐도 돼요. 그러니까 1회차는 어차피 다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건 거 저런 거 시험해보고 싶다 하는 거를 좀 많이 하세요. 그러면 현직 교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고점과 저점을 잡으시고 한 이 정도면 내 거에 이제 안정적으로 또 이제 개별 면담 하겠지만 아, 난 좀 모험이 필요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아, 나는 기본만 하면 돼 이런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서는 이제 선정하시고 수업 나누면 이렇게 계속 반복 연습하시면 어찌됐든 간에 이 틀을 안정하면 오래 걸리는 거지 이 틀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 안에서 디테일하게 변형시키는 거는 금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계속 익숙해질 거기 때문에 거의 모든 수업에 쓰시는 말이 한 60-70%는 비슷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틀만 빨리 인지를 하시면 훨씬 빨리 늘 거예요. 그리고 연습을 하실 때도 20분을 다 하지 마시고 누적형으로 많이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大家看一下 PPT 大家看一下 PPT 他是谁他在哪儿 다시 처음부터 大家看一下 PPT 他是谁呢 이렇게 하면 계속 앞에서 돌아가면서 누적형으로 연습을 하시면 많이 풀려요. 앞에 자연스러워지고 대사도 외워지고 그래서 이 수업 모형에 대한 전반적인 거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도 진짜 완전 기계적으로 드르륵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멘트는 다 있어요.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짜오기만 하면 자판기로 그냥 다 줘요. 그래서 그 15분을 정말 알차게 이용을 하시려면 그 구상이 다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움직이셔서 같이 스터디해서 같이 짜면 동일한 거 받지 마시고 내가 오늘 이 부분을 받아올게 해가지고 해서 다 완성하시면 돼요. 그래도 그거에도 모자랄 것 같으면은 집중 강화 과정 때 또 같이 스터디 조 편성해서 초창기에 하시는 분은 바로 모의 면접 형태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스터디 그 시간을 배정받아서 그 시간 안에 필요한 거 빨리 받아서 외우고 그래서 수업 나눔 틀은 이제 완성을 해봤고요. 조금 쉬었다가 이제 그 면접 요거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